창원시가 시내버스 회사에 연간 수백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버스 회사들이 각종 꼼수를 부려 보조금이 새고 있습니다. 지리산 문정 때문에 식수 공급 승인을 두고 국토부가 혼선을 빚고 있는 가운데 경상남도는 다음 주 식수댐 건설을 공식 건의합니다. 창단 첫 우승에 도전하는 NC 다이노스가 한국 시리즈를 향해 오늘 마산 야구장에서 LG 트윈스를 상대로 경기를 펼쳤습니다. 신종, 지능 범죄와 다양한 치안 업무에 대응하기 위해 경남경찰이 보이스피싱과 드론, 감식 등 10개 분야의 전문 경찰관을 임명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자치단체들이 적자 시내버스 노선인 이른바 비수익 노선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버스 회사들이 각종 불법을 동원해 보조금을 가로채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실태를 정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밤거리에 시민들이 시내버스를 기다립니다. 불 꺼진 버스 한 대가 접근하더니 정류장을 그대로 지나칩니다. 네, 몇 번 본 적이 있어요. 약간 유령 버스처럼 사람도 안 태우고 다니나 뭐 이런 생각 들어요. 승객들이 많지 않아 경남 창원시에서 받은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이른바 비수익 노선 버스입니다. 수익을 낼 수 있는 동일 구간의 간선 버스에 승객을 몰아주기 위해 불법 운행을 하는 겁니다. 시에서 보조가 되니까 우리는 안 버리도 되고 통일 노선 가는 차들 뭐 다른 107호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그걸 틀렸지. 비수익 노선 버스들에 설치된 현금 자동 계수기. 승객들이 요금을 넣으면 자동으로 정산해주는 기계입니다. 하지만 버스 기사는 이곳 대신 비상 투입구에 요금을 넣도록 유도합니다. 적자 노선의 버스는 보조금을 받는 대신 승객에게 받은 요금을 자치단체에 반납해야 하는데 이렇게 받은 돈은 빼돌려지는 겁니다. 회사에서 누구도 모르죠. 땡기는 회사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정이 좀 어려운 회사. 아예 노선이 아닌 곳을 운행하는 버스도 있습니다. 한 고등학교 앞 버스 정류장. 비수익 노선 버스만 정차할 수 있지만 파란색 수익 노선 버스가 와서 학생 수십 명을 실어갑니다. 거기까지 연장 운행을 하는 거죠. 해차를 시키는 것도 있고. 이제는 50명 정도의 해차는 보외 수익이 되는 겁니다. 경남 창원시가 올해 시내버스 회사들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450억 원. 시내버스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보조금을 가로채고 있다는 의혹까지 일고 있는 가운데 시내버스 운행을 위한 자치단체 예산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경남과 부산의 식수 공급 방안으로 거론되는 지리산 문정댐 건설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승인하겠다고 했다가 뒤늦게 아니라고 해명을 하는 등 오락가락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다음 주 지리산 식수댐 건설을 국토부에 공식 건의합니다. 김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주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 경상남도가 제시한 지리산 문정댐 식수 정책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승인하겠다고 답변합니다. 다목적 댐입니까? 그렇게 이제 하겠다는 것을 국토부에 건의했는데 여기에 대한 장관님의 입장 한 가지 하고요. 이 문정댐도 그런 식으로 지역에서 희망을 해오면은 저희들이 경남이 희망하면은 장관님이 승인해 주실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논란이 커지자 국토부는 발을 뺐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문정댐을 홍수 조절용으로 할지 식수원이 가능한 다목적 댐으로 건설할지 검토된 바 없으며 경상남도에 공식 건의가 오면 검토하겠다는 것이 장관의 답변 취지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동안 지리산 문정댐에 대한 국토부의 공식 입장은 홍수 조절 전용댐으로 검토 중이며 댐 건설 여부도 지역 의견을 수렴해 추진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국토부 장관의 애매한 발언으로 정책 혼선만 빚은 셈입니다. 지리산 댐이 홍수 조절용으로서 필요한지 그렇지 않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전문가 집단이라든지 혹은 주민들과 또 관이 함께 대화를 하거나 이런 가운데 경상남도는 합천호 보조댐과 지리산 문정댐을 식수댐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수댐 정책을 확정하고 다음 주에 국토교통부에 공식 건의합니다. 앞으로 국토교통부의 입장이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현수입니다. NC 다이노스의 가을 야구가 시작됐습니다. 창단 첫 우승이라는 대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LG를 꺾고 한국 시리즈에 진출을 해야 하는데요. NC는 내부적으로 악재가 겹쳤지만 집중력을 발휘해 LG를 잡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송윤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을 야구가 시작된 창원 마산 야구장이 팬들의 환호로 가득합니다. 1년을 기다려온 플레이오프. 야구 팬들은 NC의 승리를 갈망합니다. 오늘은 당연히 NC가 이긴다고 생각을 하고 당연히 한국 시리즈까지 가서 우승까지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당연히 이긴다고 봅니다. NC 화이팅! NC 다이노스의 상대는 기아와 넥센을 꺾고 올라온 LG 트윈스. 지난 2014년 준 플레이오프에서 LG에게 무릎을 꿇은 적이 있어 올해는 소력해 해주기를 팬들은 기대합니다. NC는 이재학 투수가 엔트리에서 빠지고 간판 타자 테임즈 선수가 1차전에 출전하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창단 후 첫 우승을 노리는 NC는 내부 결속을 다지며 최대한 집중력을 발휘한다는 계획입니다. 좀 타자들이 좀 활발하게 공격을 해가지고 좀 팬들한테 시원하게 좀 이기고 싶습니다. 그러나 상대 투수가 지금 만만치 않기 때문에 열심히 지금 준비 잘하고 있습니다. 한국 시리즈를 향한 NC의 도전은 오는 28일까지 마산과 잠실구장에서 오전 3승제로 치러집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신종범죄가 생겨나고 치안 업무가 다양화되면서 전문 지식을 지닌 경찰관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수사와 감식 등 10개 분야의 전문 경찰관이 임명됐습니다. 이들을 김준원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지난 2013년 대규모 조직원이 금융사기에 동원된 중국 지린성 보이스피싱 사기. 당시 범인들이 인터넷 메신저와 400여 대의 대포폰을 사용해 수사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끈질긴 추적 끝에 중국 총책을 비롯해 64명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경찰은 양영진 경정. 수만 건의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을 분석한 뒤 범행 경로를 예측해 사건을 해결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런 패턴을 보여왔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범행을 할 것이다. 예측을 해가지고 우리가 미리 잠복을 하는 거죠. 경남경찰청 과학수사계 김정학 경위는 감식 분야 전문가입니다. 최근 무악산 살인 사건의 범행을 입증할 증거를 찾아내기도 했습니다. 살인 사건뿐만 아니라 20년 가까이 방화나 폭발 현장에서 작은 흔적을 쫓아왔습니다. 폭발 사고가 났다든지 그 원인을 알기 때문에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자료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드론 전문가인 이병석 경정은 올해부터 드론 기술 교육을 담당하면서 후배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실종자 수색 부분에 우선 활용을 하고요. 양귀비 수사, 그다음 도박장 수사, 기타 아주 많은 부분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경남경찰청은 수사뿐만 아니라 국제행사와 건축설계 시공 등 비수사 분야를 포함해 모두 10명을 전문경찰관으로 임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만큼 지리산의 단풍도 색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가을의 정취를 느끼려는 탐방객들의 발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구비구비 계곡을 따라 울긋불긋 한 폭의 수채화가 그려집니다. 가을바람이 선선해질수록 잎들은 고운 빛을 더해갑니다. 자연이 빚어낸 신비로운 가을 풍경에 탐방객들은 저절로 탄성을 자아냅니다. 이게 좋은 풍경 우리가 하다니. 가을산을 배경 삼아 한 장의 사진으로 추억을 담습니다. 울긋불긋하게 형형색색 물들어가는 게 보고 있으면 취한다 그럴까, 무아지경이라 그럴까, 그런 경지에 도달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지난 11일부터 시작된 지리산 단풍은 오는 25일을 전후해 대원사 등 지리산 전역에서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폭염과 늦더위 탓에 단풍의 절정 역시 평년보다 1일에서 4일 정도 늦어졌습니다. 단풍이 드는 시기가 다 틀리고 색깔도 다 틀립니다. 서로 다른 색깔들이 어울려져서 조화롭게 어울려져 있는 게 지리산의 단풍의 매력입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오는 23일부터 30일까지를 지리산 단풍의 탐방 적기로 전망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오늘 아침 7시 반쯤 창원시 마산 하포구현 교차로에서 회사 통근 버스가 승용차 석 대를 들이받은 뒤 인근 건물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 운전사 70살 전모 씨와 승객 15명, 승용차 운전자 등 모두 17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통근버스가 좌회전한 뒤 방향을 제때 바로잡지 못해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태풍 차바로 산사태가 나 양방향 차량 통행이 통제됐던 김해에서 창원터널 방향 지방도 1020호선 통제가 16일 만인 오늘부터 해제됐습니다. 김해시는 오늘 김해 장유에서 창원터널 사이 일부 차선 통제를 해제하고 양방향 모두 통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해시는 다만 남은 산사태 복구 공사를 계속해 조만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김해, 밀양, 양산시 3개의 자치단체가 창원과 김해를 잇는 비음산 터널 조기 추진을 경상남도와 창원시에 공식 건의했습니다. 3개의 자치단체는 창원 김해 연결 도로는 하루 9만여 대의 차량이 통행하면서 정체와 각종 사고로 인한 교통체증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창원과 김해를 잇는 비음산 터널은 지난 2008년 민간 투자 사업으로 추진됐지만 실효성과 특혜 의혹 등의 시비로 사업 추진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개발한 FA50 경공격기 최종 후기 출하 기념식이 오늘 사천 카이 본사에서 열렸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오늘 FA50 최종 후기를 공군에 납품하는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FA50 경공격기는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에 정밀 유도폭탄 투하 능력 등 전술 임무 능력을 확장한 항공기로 지난 2013년 8월 이후 60여 대의 항공기가 공군에 운용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열린 K-팝 창원 월드 페스티벌 관람객 80.2%가 재관람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